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2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역의 참된 일꾼을 선출하는 또 중요한 선거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JIBS에서도 유튜브 기획으로 2022 선거회담을 준비해서 각 선거구별로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자들을 초청해서 각 정책의 현안과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라동 선거구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으로 출사표를 던지신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시죠. 우리 고은실 출마 예정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유권자들에게 본인 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비례의원 고은실 의원입니다. 네. 현재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는 지금 비례대표로 입성을 하셨고 이번에 지역구에 당당하게 또 출사표를 던지셨거든요. 네, 그동안에 또 성과들도 많이 계신데 주요 성과들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8년 만에 지역구에서 진보 의원으로는 유일한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제주도 전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진보 의원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제가 이게 성과를 제 스스로 뽑아본다고 하면 네, 오늘 좀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안 빼고 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도민들의 삶에 대해서 제가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난치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산정 특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난치병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네. 이 조례는 정말 눈물로 만든 부모님들의 눈물로 이제 만들어진 조례여서 그러니까 제 의원 4년 동안의 가장 큰 성과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 조례로 해서 그 난치질환 학생들이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년에 300만 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부모님들께서 정말 좋아하시기도 하고 저도 굉장히 보람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꼽아본다고 하면 제주도가 이제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12만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그 감정 노동자라고 아시죠? 맞아요. 네. 그 나의 상황 그게 아닌데 손님을 응대해야 되는 거고 나의 어떤 감정을 감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감정노동자 조례를 만든 부분이 가장 큰 성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많은 인식 개선이라든지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됐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자, 그런 성과들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좀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건 좀 아쉬웠다. 이런 분도 있지 않으셨어요? 가장 아쉬운 거는 학생인권 조례를 뽑고 싶습니다. 뭐 이번에 제주여고에 관한 어쨌든 사안들도 있긴 했었는데요. 그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이 청원으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되려고 했었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예요. 제주도의 학생들의 어떤 뜻을 받들어서 제가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제주도에 굉장히 찬반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었죠. 다행히 뭐 제 안이 아니라 상임위 안으로 조례가 제정됐긴 했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 한참 이슈가 됐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쪼개기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제주도에 7천 명 정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1년이 안 된 분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적해내고 이분들에게 이제 근무한 만큼 월수로 나눠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나 그것이 이제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되돌아보시면 아쉽다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로 출마를 하시게 되셨거든요.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출마하게 된 혹시 또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실은 뭐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진보정당의 유일한 의원이기도 하고 현재 이제 도당 위원장이기도 해서 도지사 출마에 대한 얘기들이 뭐 저도 그렇고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활동을 해보니 어쨌든 도지사 출마를 해서 도당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 한 명이라도 의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된 게 아마 그 계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진보 정당원으로 꼭 정당에 입상을 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유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아라동의 또 현안들 또 꼽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거를 최우선적으로 좀 꼽으세요? 저는 뭐 어떤 시설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좀 차제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우선된 부분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돌봄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라동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인구수가 굉장히 늘기도 했지만 돌봄에 대한 어떤 준비들이 많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아동에 대한 돌봄 같은 경우도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밖에 없는. 아라동이요? 그래서 이 돌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60.4%예요. 높네요. 제주도가 가장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맞벌이 부부에 맞는 아침 돌봄이라든지 저녁 돌봄을 아무도 책임져 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라든지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외롭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나 정말 외로워 죽겠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많이 있는데 들으세요? 우리가 고독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외로움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돌봄에 외로움 돌봄까지 좀 포함해서 아라동을 돌봄 특구로 돌봄 특구로 만들어가고 싶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화 시대 이미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노인 돌봄에 대한 얘기들도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특구로 지정해서 마을별로 책임 있게 돌봄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돌봄이 필요하다. 마음 돌봄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라동 지역의 지역 공약,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조금 내고 싶으세요? 아까처럼 이제 돌봄 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아라동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회 내내 생태 놀이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아라동에다가 이제 일로를 지정해서 만들고 싶었는데 그 만들고자 하는 지역의 안전이 좀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안전을 보강은 이미 일단 마쳤고 이제 생태 놀이터를 준비를 좀 하고 싶다. 생태 놀이터의 특징은 아이들이 중심으로 디자인하고 우리가 어떤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놀이터여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공약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는 아라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특수교육 전공이기도 해서 제주도에 특수교육원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원이 없다. 그래서 이 특수교육원 설립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진보 정당이다 보니 제주도 전역의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쭉 대선 기간에도 얘기해왔지만 제2공항 백지화에 대한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4.3의 언제나 해결. 같이 공약으로. 그러니까 지역 공약도 있지만 또 광역의원으로서 전체적인 것들도 같이 생각하면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제주를 만드는 데 또 활약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궁금합니다. 우리 고은실 출마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생활이 잘 안 나실 것도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소통하시고 듣는다 바쁘시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라든지 여가 생활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취미 생활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이 제주도 말로 자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파리 이것저것 좋아하시는군요. 이제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걸 굉장히 너무 많이 만드세요. 예전에는 이제 사탕 부케를 만들어서 그래요? 잘 나눠줘서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세미. 요즘에 친환경 수세미. 수세미도 많이 만들었었고 요즘에는 이제 천연 화장품을 만들었어서 이제
비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천연 비누를 만들어서 네, 네, 나눠드린다거나 네. 천연 화장품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면서 기쁨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나눠주신 거 역시 좋아하시는군요. 역시 또 천연 화장품을 쓰셔서 그런지 아주 피부가 하얀이 뽀얗습니다. 여러분께 잘 전달되려나 모르겠지만, 네. 그래요. 오늘 이제 아라동 선거구에 또 많은 분들이 출마 예정하시는 그 지역입니다. 또 나름의 우리 고은실 출마 예정자 나의 장점 또 나오신 김에 강력하게 또 PR 하셔야 되거든요. 네, 유권자들에게 자신만의 장점이라면요. 예, 일단 저는 잘 듣습니다. 아, 경청의 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발달장애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듣는 훈련이 정말 잘 됐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 들으면서 이제 공감까지 잘하는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진보정당이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의원이다 보니 전체의 어떤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네. 그 경험으로 아라동 내에서 네. 활동을 하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또한 이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듣고 또 소통하고 공감하신다는 네. 자신만의 장점 피력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여한 없게 오늘 다 말씀하시고 가세요. 네, 유권자들에게 아라동 선거구 저 꼭 뽑아주세요 하는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아라동민 여러분. 저는 제주도의회 유일한 진보 의원으로서 그동안 제주도 현안 및 정말 도민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험을 아라동 지역에다 펼치고 싶고 또 활동하고 싶습니다.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아라동민들의 삶을 책임질 고은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2022 또 JRBS 선거회담 오늘은 아라동 선거구죠. 네, 고은실 출마 예정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JRBS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